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상속녀라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실까요? 아마도 왕자나 재벌 2세, 아니면 최소한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겠죠?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천년 제국 오스만의 후예이자 터키 최고 재벌가의 공주가 한국의 평범한 택배기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택배기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리아 아브라힘.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그녀는 오스만 제국의 직계 후손이자 터키 최대 재벌 그룹의 상속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럽 전역의 귀족들과 어울리며 자랐고 스위스 명문 보딩스쿨을 거쳐 옥스퍼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겉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알리아의 마음속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 가졌지만 단 한 사람의 진심은 없었다. 이게 바로 알리아의 인생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보고 다가왔지, 진짜 알리아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28이 되도록 진정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서 열린 유럽 귀족 모임에서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들이 알리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런 진짜 사람들이 정말 존재할까? 호기심이 생긴 알리아는 충동적으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2023년 가을 알리아는 명동의 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첫날부터 한국의 빠른 일상에 압도됐어요. 터키에서는 모든 일을 비서들이 처리해줬는데 여기선 모든 걸 직접 해야 했거든요. 호텔 앞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가방이 터져서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리아가 깜짝 놀란 건 그 남자가 자신의 양말을 벗고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집어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알리아가 떨어뜨린 오스만 시대의 진귀한 보석 장신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쳐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 남자가 바로 택배기사 이재훈이었습니다. 32살 키 175cm의 평범한 외모였지만 알리아는 그의 눈에서 본 적 없는 진실함을 느꼈어요. 재훈은 알리아의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내 신분을 몰라서 나를 사람으로 대했다. 알리아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훈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알리아는 며칠 동안 그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재훈이 일하는 택배 집화장을 발견했어요. 멀리서 지켜본 재훈의 하루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땀에 젖은 채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재훈의 사정이었어요. 그에게는 루게릭병에 걸린 누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누나와 단둘이 살아온 재훈은 누나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점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때가 많았죠. 알리아는 재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온 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이용해 더 많은 걸 얻으려 했는데 재훈은 오히려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드라마에서 본 그 진짜 사랑이구나. 알리아는 재훈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알리아는 용기를 내서 도시락을 싸들고 재훈의 일터로 찾아갔어요. 저번에 도와주신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재훈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알리아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알리아는 매일같이 재훈의 일터로 도시락을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김밥이었지만 점점 더 정성스러운 음식들로 바뀌어 갔어요. 재훈도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알리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간병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알리아의 이런 배려심에 재훈은 감동했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은 모두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듣고는 슬금슬금 발을 빼곤 했거든요. 하지만 택배 집화장에서 이들의 만남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가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귄대. 돈 많아 보이던데 혹시 후처 노리는 거 아냐? 이런 시선들이 재훈을 괴롭혔어요. 더 큰 문제는 터키에서 날아온 압박이었습니다. 알리아의 외삼촌이자 오스만 가문의 실질적인 총수인 파크트가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오스만의 피를 쓰레기통에 버릴 셈이냐? 당장 터키로 돌아와라. 파크트는 사립 탐정을 동원해 알리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을 느낀 재훈은 알리아에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알리아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진짜인 사람이에요.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 왔습니다. 알리아의 정체가 한국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터키 최대 재벌 상속녀 서울에서 택배기사와 열애설. 뉴스가 나간 순간 재훈의 휴대폰은 기자들의 전화로 폭발했습니다. 재훈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뭐예요?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알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해명했지만 재훈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현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더 큰 문제는 재훈의 누나가 이 소식을 듣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거였어요. 내 때문에 동생이 이상한 소문에 휘말렸다며 자책하는 누나를 보며 재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바란 건 공주가 아니라 알리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네요. 재훈의 이 말은 알리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사랑,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버린 거였어요. 재훈은 알리아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알리아는 호텔방에서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터키에서는 파크트가 강제로 데려가겠다며 협박했고 한국에서는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죠. 하지만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알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이에요. 재훈이 보여준 진짜 사랑의 모습,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숭고함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것이었어요. 알리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터키의 모든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고 터키 국적까지 포기해서 한국에 귀화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파크트는 발광했습니다. 미쳤구나. 수십조 원의 재산을 택배기사 하나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지만 알리아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당신이 가진 사랑이 내 제국보다 위대했어요. 이게 바로 알리아가 재훈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훈은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알리아는 매일 그의 일터 근처에서 멀리 지켜만 봤습니다. 재훈의 몰골을 본 알리아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살이 빠지고 생기를 잃은 재훈의 모습에서 그도 자신만큼이나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재훈이 병원으로 급히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거였어요. 알리아는 뒤따라갔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재훈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재훈의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유일한 가족을 잃은 거였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택배회사 동료들과 몇몇 지인들만 조문을 왔는데 그중에 알리아도 있었습니다. 알리아는 검은 한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나타났어요. 재훈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게 해서요. 재훈은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의 공주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알리아가 한 말이었어요. 누나분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 누나분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택배회사 동료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알리아의 진심을 느꼈어요. 조의금 대신 한 명의 진짜를 알아봐준 사람이라며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0대인 배송팀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만 보는데 이 외국인 아가씨는 진짜 사랑을 아는구나라며 감동했어요. 재훈도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의 진심을 몰라봤어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아픔이 녹아 있었어요. 1년 후 알리아와 재훈은 서울 외곽에 작은 다문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알리아가 포기한 재산의 일부를 한국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돌려받아 만든 거였어요. 이곳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쿠르드계 아이들과 한국의 소외계층 아이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알리아와 재훈이 입양한 쿠르드계 전쟁 고아에게는 한빛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국의 빛이 되라는 의미였죠. 한빛이는 알리아를 엄마라고 재훈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알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찾은 제국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한국이었죠.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 가족에 대한 사랑,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 이게 바로 진짜 부였어요. 재훈도 변했어요. 택배 일을 그만두고 고아원 운영에 전념하면서 알리아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나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드디어 진짜 가정을 꾸렸다고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터키에서도 사랑이 국경과 신분을 초월했다며 뒤늦게 축복해줬습니다. 파크트 외삼촌마저 알리아가 진짜 오스만의 후예답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며 인정했어요. 이제 고아원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알리아는 한국말도 유창해졌고 김치 담그기도 배웠어요. 재훈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리아 공주가 제국을 버리고 선택한 건 바로 한국인의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어떤 부보다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 깨달았죠. 50대 이상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과 스펙만 따지는 세상에서 진짜 사랑의 가치를 보여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